당연히 외면도 중요하지. 시선이 갑자기 치아에 꽂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손톱 좀 봐. 탈모 오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침에 하나씩 먹어주고 있거든요. 재탄생 수준으로 입냄새가 정말 심해집니다. 몰랐던 향이 막 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불편하던데요? 그 물속불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깨끗해지는 느낌? 살이 없는 편이거든요. 약간 등딱지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받았던 관리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상세한 설명을 함께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것까지 보여준다고? 제가 연장은 처음 해보는데요. 저는 평소에 네일 할 때도 짧은 손톱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이번에 제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연장을 해버렸지 뭐예요.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손톱 좀 봐. 연장했잖아. 처음 아크릴 연장이란 걸 해봤는데요. 한 손에 큐빅 2개에 글리터 스티커, 치크 디자인으로 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됐던 게 샤워할 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또 이 손톱에 잘 맞게 하고 있는데 손가락에 격자 무늬가 있는 폼을 끼워가지고 젤을 올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굳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겔인 줄 알았는데 하얀색 가루더라고요. 물인지 무슨 용액 같은 거에 붓 이렇게 묻혀가지고 미술하는 것처럼 재탄생 수준으로 하는 거였었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팁보다 아크릴이 훨씬 유지력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팁으로 먼저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아크릴로 첫 연장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연장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연장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더워. 정말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렸어. 엄청 불편한 거는 못 느끼고 있어요. 아 근데 타자 칠 때 조금 힘들긴 하더라. 컴퓨터 할 때는 별로 안 힘든 것 같은데 한국은 키보드가 완전 이렇게 일자인데 윈도우 키보드는 겁나 딸깍이라서 탁탁탁탁 그 소리 엄청 심한 키보드 알죠? 밥 먹을 때 젓가락 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살짝 젓가락질 조금 불편했다. 제가 핸드폰이 작아서 타자 칠 때 조금 불편하다. 이 정도? 또 뭐 있지? 그거 진짜 불편하던데요? 음료수 캔 따는 거? 카드 끼워가지고 이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또 잘 되네. 아니야. 도구 이용해야 돼 이거. 안 익숙해서 더 못 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뻐서 괜찮다. 어디서나 ASMR이 가능하다. 다음 관리는 두피입니다. 두피 스파를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번에 제가 갔던 데는 지금까지 받았던 두피 스파랑은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녀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고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탈모 오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맥주 효모 스프레이 이런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해주고 비오틴도 같이 먹고 있거든요. 처음 먹기 시작할 때는 5,000 마이크로그램부터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5,000도 되게 고용량에 속하는 건데 아침에 하나씩 먹어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여드름이 나거나 하는 게 없어서 꾸준히 먹어주고 있는데 머리카락 빠지는 게 줄어든 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 모발이랑 손톱, 피부 건강, 탈모 예방, 케라틴 생성 도움 등 다양한 효과를 주잖아요. 우선 제가 지금 복용한 지가 한 3주? 안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더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비오틴을 먹으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부나 호르몬 변화를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5,000 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하셔서 피부 변화도 좀 지켜보면서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오틴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과하게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긴 하는데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할 경우에는 이 피부 트러블이나 생리주기 변화가 조금 올 수 있다고 해요. 몸 상태 체크하시면서 복용을 유지한다거나 조절하면서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가 조금 예민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헤어 스파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제가 또 염색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스파에 들어가기 전에 디자이너 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받으러 들어가면 그 공간에서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편하게 눈 감고 이렇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주신대요. 아로마 오일 향을 고를 수가 있어요. 4가지 향이 있었는데 저는 라벤더 향을 골랐거든요. 스파가 시작되면은 제가 아까 골랐던 향이 막 나는 거예요. 릴렉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큰 원형 안에 들어있던 초록색 가루 있죠? 사포 같은 브러쉬 같은 걸로 가루를 묻혀가지고 벅벅벅벅 해준 다음에 가볍게 첫 번째 샴푸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쿨링감 있는 두피 샴푸로 열감을 내려준다고 해요. 모발의 윤기와 모근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두피 샴푸를 도포한 다음에 그 물소뿔이라고 하는데요. 두피도 좀 풀어주면서 열감도 내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그 물줄기 내려오는 그거 있잖아요. 이 물줄기를 왜 하냐? 그 물줄기가 나오는 기계를 하는 과정을 도이스파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 두피에 있던 노폐물이나 각질들을 모두 다 불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가 좀 깨끗해졌으면 진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진정팩은 쿨링감이 느껴져가지고 살짝 춥다고 생각할 정도의 쿨링감이 느껴질 수 있대요. 그리고 엄청 꼼꼼하게 구석구석 발라주셔가지고 되게 시원했어요. 시압 마사지도 함께 들어갔는데 압이 정말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뇌가 깨끗해지는 느낌? 마지막 샴푸 후 가볍게 스타일링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되게 좀 더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요즘은 미용실 가면은 머리 감을 때 의자가 안마기인 미용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여기에 살이 없는 편이거든요. 약간 등딱지가. 이 날개뼈에 안마기가 잘못 굴러 들어오면 진짜 너무 아픈 거 뭔지 아시죠? 근데 그건 제 몸이 이런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신 분들은 진짜 편하고 릴렉스하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입니다. 저희 다들 스케일링 하잖아요. 치아 스케일링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1년에 1회 보험 적용돼서 평균 1, 2만 원 정도 스케일링 받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다 받는 줄 알았거든요. 많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좀 덧니가 있다 하시거나 6개월에 한 번은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충치, 치석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우선은 입냄새가 정말 심해집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굳어서 치석이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받는 거는 정말 완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에도 스케일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각질 제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발톱을 스케일링한다? 좀 신박했거든요. 전문적인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 하셔서 방문하시는 것도 좋고 발 케어가 필요하신 분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묻은 발톱, 파고드는 발톱, 두꺼운 발톱, 가려운 발각질, 굳은 살, 티눈 등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조금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네일샵에서 받는 패디랑은 느낌이 다르고 치과에 발을 맡기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러지고 나서 3주? 정도 케어 안 하고 완전 무방비한 상태로 방문을 한 거거든요. 너무 짧은 상태에서 방문하면은 제대로 된 진단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발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위생, 멸균 정말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구 멸균 소독부터 제가 앉아있는 의자 되게 빈틈없이 항균 커버로 다 이렇게 씌워져 있더라고요. 매장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제가 갔던 매장은 이렇게 원형 같은 동그란 한 이만한 게 있어요. 양말 벗고 올라가면은 동서남북으로 다 보이다 보니 그거에 올라간 제 발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정기를 붙여주셨거든요. 제 발 사이즈에 맞게 이걸 다 하나하나 맞추시더라고요. 위에 겔 같은 걸 올린 다음에 그거를 붙여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의 통증은 없었는데 한 2, 3일까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딱히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아니 진짜 근데 좀 치과 같아요. 발은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는 찍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발까지 관리의 달에 넣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까불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받고 경험한 걸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런 정보를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좀 당연히 외면도 중요하지. 내면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동물병원을 갔어요. 원장님이 뭐 동물들은 스케일링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어요. 시선이 갑자기 치아에 꽂혔는데 치석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모순인 거예요. 뭐 강아지들 뭐 치석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얼마나 받으면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치아는 관리할 시간이 없으신가 봐요.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적인 것도 가꾸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CC를 안 쓰는 것도 너무 싫고 스케일링도 저는 진짜 받아야죠. 왜 안 받냐고. 여러분 다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 외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면도 가꾸는 우리가 되어보자고.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위가 조금 예민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